KDBS 주일 시사 한 주의 소식을 전해드릴 박정은, 최윤아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KDBS 주일 시사입니다. 요즘 캠퍼스는 다양한 축제, 동아리 공연, 상영회, 프로젝트 전시 등 한 학기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 행사로 가득한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려드리고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 역시 어제 제33회 방송잔치 오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구 여러분의 오늘에는 기쁜 소식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DBS 주요 시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국내 소식 하나와 해외 소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내용이니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내 소식입니다.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집니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는 만큼 지금 이 시기 대선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당장 내일부터 진행될 사전투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5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를 할 때는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내 선거인과 해당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 선거인의 투표 절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간은 지났지만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제외투표소에서 이번 대선의 제외국민 투표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투표 마감 결과 총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추정 제외선거권자 수 대비 10.4%, 명부등재 선거인 수 대비 79.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하구 여러분들께서도 사전투표 및 본투표일자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책임을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해야겠죠. 이번 대선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 통계 시스템, 정책 공약마당, 선거 벽보 및 공보, 정책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는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의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공약 마당에서는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의 10대 정책 공약과 선거 공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담벼락 등에 부착된 선거 벽보나 발송된 책자형 선거 공보, 전단형 선거 공보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정책토론회와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유난히 잦은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690명에 달하며 이는 이전 선거들에 비해 벌써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볼펜으로 긁거나 낙서하는 경우도 해당하며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 건물에 붙었다고 해도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는 선거벽보 훼손에 대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반복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첫 번째 소식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전해드렸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소식이자 KDBS 주일시사 마지막 주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가 미성년자의 앱 다운로드 및 결제를 부모의 승인 아래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시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 방법으로 이는 IT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회는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지난 27일 텍사스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유타주 역시 올해 초 이와 비슷한 법안을 처음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주는 미국 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아 이번 규제에 대한 미국 내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결제를 시도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앱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비슷한 규제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다른 여러 주가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며 아동 온라인 보호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갖는 기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애플은 이번 법안이 자사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충돌하며 연령 확인을 위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을 지원하는 단체인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의 법률 담당 부사장은 텍사스주의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애플 최고 경영자가 직접 텍사스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끝내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부담과 비용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모두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기술적 투자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양사는 모든 앱을 적용하기보다는 연령 제한이 필요한 앱에 한해 식별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바라보는 여론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에 따르면 SNS 이용과 관련된 미국 성인 8,8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는 자녀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1%는 SNS 이용 전에 연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69%에 달했습니다. 구글의 수석 이사는 해당 법안은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러한 플랫폼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이제는 법정 장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번 텍사스주의 법안은 단순한 주 단위 규제를 넘어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IT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느리게 따라가던 법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을 포함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미국 텍사스의 앱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방송이 KDBS 주일시사 마지막 방송인데요. 지금까지 KDBS 주일시사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매주 국내외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하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KDBS는 더 다양한 콘텐츠와 이슈를 통해 여러분과 만날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정은, 최은아, 기술의 제작부였습니다.